2024년 6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하게 판을 뒤흔든 혁명이었다. 12살의 작은 거인, 트로트 신동 빈에서가 난공불락의 성체와도 같았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을 인기 투표에서 제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다.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미스터리한 노래 굴비와 무대 위에서 딱 한 번 포착된 소녀의 눈물이 있었다. 모두가 그 눈물의 의미를 물었지만 소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이유가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넘어 소름 돋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것은 12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성숙하고 슬프고 위대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다. 사건의 발단은 한 주간의 팬덤 투표 결과였다. 6월 셋째 주, 여성 트로트 가수 인기 순위가 공개되자 방송 관계자들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위 정서주, 2위 마이진에 이어 3위의 자리에 빈에서라는 이름이 압도적인 표차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려 7,622표. 이는 4위 김다현, 5위 은가은은 물론 단 3%의 득표율에 그친 송가인을 완벽하게 압도한 수치였다. 오류다. 시스템 조작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뜨거워졌다. 송가인의 견고한 팬덤을 감안할 때 혜성처럼 나타난 12살 소녀의 1위권 진입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검토 결과 그 어떤 조작이나 오류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기획사의 마케팅이나 거대 자본의 힘이 아닌 오직 대중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파문이 진원지는 그녀의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 굴비였다. 하모니카와 현악기가 쓸쓸하게 어우러지는 이 노래는 기교 하나 없이 정직하고 맑은 목소리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 같아요. 이 목소리, 왜 자꾸 눈물이 나죠? 가사에 내 얘기가 담겨 있어요. 왜죠? 엄마의 밥상, 날짜 없는 달력 같은 평범한 단어들이 빈에서의 목소리를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사가 아니었다. 한 세대가 공유하는 집단 기억을 깨우는 주문이 되었다. 정서주나 마이진이 완벽한 가창력으로 승부했다면 빈에서의 무기는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기억을 건드리는 목소리였다. 굴비 신드롬이 확산되면서 노래에 얽힌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되었다. 작곡가 A씨가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기폭제가 되었다. 처음 가사를 받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무조건 예서가 불러야 한다고 직감했죠.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작사가가 누구인지 절대 묻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속사는 내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함구했다. 곧바로 커뮤니티에서는 작사가가 빈에서의 가족일 것이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추측에 불을 지핀 것은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작은 손에 쥐어주던 마른 사랑 하나, 울다가도 웃게 하던 엄마의 굴비. 마른 사랑이라는 지독히도 시적인 표현과 전마의 굴비라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결합되자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연을 끌어내는 자석이 되었다. SNS에서는 샵사인 엄마굴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자생적으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그리고 굴비에 얽힌 추억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중 한 게시물은 모두를 울렸다. 제 외할머니는 5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짜디짠 굴비를 직접 손질해서 손녀딸에게 보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내내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 손에 말라비틀어진 굴비 하나를 쥐어주시는 것 같아 밤새 울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사연이 쌓여갈수록 굴비는 더 이상 빈에서만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그리움과 상실에 대한 헌사, 즉 거대한 공감의 서사가 되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빈에서는 굴비의 첫 방송 무대에 섰다.
12살 소녀는 담담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간주가 흐르는 동안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노래가 끝나고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소녀의 얼굴을 비췄다.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보았다. 빈에서의 오른쪽 눈가에서 또르르 눈물 한 방울이 맑게 흘러내리는 것을.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고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어떤 수상소감도 벅찬 감정 표현도 없었다. 무대 뒤에서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팬들은 그 눈물을 진심이라 불렀고 방송 관계자들은 어린 나이답지 않은 프로페셔널함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곳에 있었다. 그 눈물은 노래에 담긴 개인적인 슬픔의 표출이었지만 그녀의 이어진 침묵은 타인의 슬픔을 지키기 위한 이타적인 선택이었다. 진짜 반전은 비밀리에 진행된 팬미팅에서 터져나왔다. 한 팬이 용기를 내어 굴비에 담긴 진짜 사연과 눈물의 의미를 묻자 빈에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믿을 수 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 노래는 저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제 이야기를 설명해버리면 그 기억이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 위를 덧칠하게 될까 봐요. 그건 싫어요.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너무나도 성숙하고 깊은 배려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침묵을 지킨 소름 돋는 이유였다. 자신의 노래가 가진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 힘이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되어 다른 이들의 추억을 침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의 슬픔이 머물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에게 굴비는 단순히 자신의 가족사가 담긴 노래가 아니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소중했던 순간들을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그릇이었다. 만약 자신이 그 그릇을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담을 수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천재성이나 재능의 차원을 넘어선 영혼의 성숙이었다. 그녀는 송가인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잇는 존재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트로트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 나타난 선구자였다. 이제 우리는 안다. 그날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길고 깊은 침묵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빈에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굴비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각자 자신만의 굴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트로트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제 현장은 이렇게 답한다. 그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빈에서는 누군가의 시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아이라고.